원거래가 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온 것만 해도 2,750만 원을 두 인간들이 뜯어간 거예요. 인간도 아니죠,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저는 최근 티아라 아름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이번 사안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서동원 씨가 팔로워들과 팬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금액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까지 생긴 만큼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아름 씨를 비롯한 그의 남자친구 서동원 씨는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부분을 반발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에 대한 실체는 무엇인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처음에 이아름 씨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이후 디스패치에서 다시 한번 이아름 씨와 서동원 씨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들의 만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아름 씨는 줄곧 해서 해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저와 직접 나눴던 문자조차도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다,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해커가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간 팬들과 팔로워들에게 보냈던 DM과 카톡, 문자 등은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다, 제3의 해커로부터 보내진 내용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아름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팬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부 업체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제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피해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아름 씨에게 사채까지 빌려서 돈을 전달했던 황모 씨입니다. 대체 어떻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황모 씨와 이아름 씨가 처음 연락이 닿은 것은 3월 초였습니다. 본인의 병원비가 부족하다, 자녀들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사정을 읍소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황 씨는 이아름 씨에게 3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만 원을 빌려주니까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황모 씨는 자신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2,6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이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서동원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채까지 추가로 더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해서 추가 100만 원에 대한 사채 녹취가 제 영상을 통해서 공개됐던 겁니다. 피해자 황 씨는 이아름 씨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서 선이자 80만 원을 떼는 바람에 그 빚은 무려 18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 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이후에 상환 요구에 대해서 이아름 씨와 서동원 씨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황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언제 처음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돈을 빌려주시게 된 거예요? 3월 2일 날에 이아름을 평소에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 중이었으니까 아이들 이제 사실을 갖다 만천하에 알린다고 뭐 포스팅 글을 올린 걸 보고 제가 거기에 이제 반응을 남겼어요. 댓글도 남기고 DM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3이었나 3월 3일부터인가 아무튼 저랑 본격적으로 이제 연락이 닿았어요. 그 글을 지금은 삭제했는가 어떻는가 모르겠네요.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를 지금 차단을 했거든요. 예. 본인의 뭐 좀 가정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면서 누구 하나 믿고 연락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딱 밑밥을 그렇게 깔더라고요. 그럼 얼마를 그럼 정확히 빌려주신 거예요? 저도 참 미련 곰탱이죠. 뭐 내 능력 선에서 안 되면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생돈을 내가 60만 원까지는 안 되고 30만 원을 이제 줄 거니까 그걸로 나서 좀 보태서 뭐 알아서 좀 그렇게 해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조금 좀 집요했었어요. 본격적으로 돈 거래한 거는 이제 3월 1일 날에는 제가 자느라고 못 받고 그 다음날에 미치겠다 뭐 어쩌겠다 나도 참 죽고 싶다 이렇게 하더니만은 어렵게 좀 연락이 닿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30만 원을 이제 보내드린 걸로 하니까 자긴 고맙다고 꼭 좀 갚아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 좀 자꾸 돈이 좀 모자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돈 요구도 하고 30만 원을 보내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취한 거군요. 그렇죠. 예예. 80만 원 정도가 모자라대요. 50까지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하더니만은 30 보내줬고 그 뒤에는 20만 원이 문제인데 30은 빌렸는데 입원해야 한대 해가지고 원무과에서 기다리고 있다. 속상하네요 정말.
씨는 제 마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좀 하면 안 됐었는데 카드 대출을 좀 쓰게 됐죠. 얼마를 쓰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끝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자기가 진짜 참 고맙다고 남자친구도 소개해준다. 서울에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꼭 보자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밑밥을 깔았죠. 이제 남자친구한테 본격적으로 토스해주려고. 그렇게 하더니 3월 3일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의 좀 악연도 시작된 날이었고.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따로 이제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연락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시나리오로 작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이제 로케이션 그것 때문에 홍콩에 갑니다. 홍콩에 있으면서 카드나 이런 것들도 넉넉한 걸로 이제 내가 챙겨오지 않았다 보니까는 현금을 바로 그쪽으로 꽂아주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서 이제 좀 그 작업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한 60,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금액이 또 커지고 하더니만은 동거래가 한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원금만 해도 2,750만 원을 두 인간들이 뜯어간 거예요. 인간도 아니죠 이거는. 응? 그럼 사채까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이미 2,650을 빌려준 상황이었군요, 그때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제 합법적인 이런 걸로는 이제 다 하고 했었는데 물불을 안 가리고 나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는 해보셨어요? 저기들이 이제 돈 빌리고 했을 때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이제 방송 출연을 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노동 대가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무조건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어기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일단 치료가 끝나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그 하더라고요. 이하름 씨는 그러면 왜 돈을 빌린 걸까요? 저는 앞서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팬과 팔로워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하름 씨가 돈을 빌린 외형적인 이유는 바로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스포츠 토토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근거로 도박 이야기를 하느냐? 이는 이하름 씨와 그 남자친구 서동원 씨가 주고받은 카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름 씨는 남자친구 서동훈 씨에게 보낸 카톡을 통해서 알았다고 토토도 그만한다고 오늘로써.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토토야. 돈 못 갚으면 할머니한테 달라 하면 그만이니까. 오빠는 내 옆에만 있어라. 진짜로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 땡발. 내가 돈을 빌려서 내가 토토하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오빠 계좌 쓰는 것 때문에 뭐 어쩌라고. 나 연예인인데 내 걸로 해?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3일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이하름 씨가 왜 돈을 빌리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카톡이 공개된 배경입니다. 이 카톡은 결국 이하름 씨와 그 남자친구 서동훈 씨만이 보유하고 있는 카톡입니다. 그런데 이 카톡을 공개한 이는 바로 서동훈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좌를 통해서 받은 돈 역시 모두 이하름 씨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하름 씨의 지인들의 주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왜냐? 서동훈 씨가 이하름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카톡을 조작해서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이하름 씨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도박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더욱이 스포츠 토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하름 씨의 지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일부 역시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좀처럼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동훈 씨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의미 있는 제보를 하나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인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바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서동훈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군 복무 중인 피해자의 21세 막내 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렸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하름 씨의 계좌에 들어갔던 돈들이 서동훈 씨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가 서동훈 씨가 이하름 씨의 핸드폰을 조작해서 보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하름 씨 본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돈을 빌린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그 부분은 이하름 씨가 실제로 빌린 돈이 맞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하름 씨는 서 씨의 종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이하름 씨가 채권자들에게 보냈던 문자 내역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틀 전에 몰래 도망을 쳤다. 저희 가족들과 제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가서 제가 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를 이용해서 뜯어간 돈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저를 때려가면서 옆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또 맞아왔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힘든 상황이라 연락을 드린다. 이와 함께 이하름 씨는 자신의 계좌를 인증을 했습니다. 이하름 씨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상당수가 다시 서동훈 씨의 농협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하름 씨와 서동훈 씨가 팔로워들과 팬들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교묘한 내용이 뭐냐? 피해자들이 상환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잠적하지 않습니다. 돈을 2만원에서 5만원씩 굉장히 극소수의 돈들만 상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법적으로 갔을 때 상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 자료로서 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행위다. 정말 취재를 하다 보니까 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이하름 씨가 남자친구인 서동훈 씨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하름 씨 본인이 서동훈 씨를 고소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서동훈 씨와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공개된 상황 속에서도 이하름 씨는 굳게 서동훈 씨를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하름 씨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동훈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농협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하름 씨가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소를 해서 이하름 씨의 문제 행위가 발견된다면 여자친구라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 과정에서 서동훈 씨에게 사기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느냐라고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동훈 씨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서동훈 씨는 사기를 비롯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서동훈 씨는 저와의 문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을 이식해줘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진 상태다. 지금부터는 법으로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안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